어제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총리,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관 11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9명이 대선 공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임명된 사람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깊숙하게 이렇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배설을 한 사람이 안경환, 또 당시 참모총장으로 이 노무현 정권 때 해군 참모총장으로 있었던 송영무,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이 등이고, 고용노동부 조대엽 씨도 결국은 문재인 싱크탱크 출신이기 때문에 깊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감으로 있었었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현 대통령이 2015년입니까? 당의 대표를 맡았다가 그때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비주류가 당을 흔드니까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문재인 현 대통령 편을 확실히 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임명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송영무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5명은 그야말로 문재인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4명 현역 의원으로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춘, 김부겸, 김현미, 도종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지금까지에 임명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정도만 빼고 또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DJ 정권과 굉장히 이 뿌리가 깊은 사람으로서 일종의 그쪽의 티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 때, 사실상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빼고는 나머지는 저는 정권의 코드 인사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장고 끝에 자기 사람을 임명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또 지난번에 강경화 때와 마찬가지로 조대엽은 음주운전 노동부 장관,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위장 전입이 있다고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또 김상곤은 논문 표절 의혹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와서 하려다가 안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서 김동연 부총리조차도 결국 노무현 때 비전 2030인가 해서 그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인 틀을 짠 사람이다 하니까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사람이 좀 출세를 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 핵심적인 출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장관이 누군지 군기잡거나 의심하거나 불편할 것 없이 곧바로 일심동체로 임명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요. 장관은 철저하게 비주류로 밖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 송영무 같은 경우는 해군 총장 출신인데 보통 육군 총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다음에 각종 비주류로 노동운동을 해오던 사람들, 또 환경운동을 밖에서 하던 사람, 또 이 진보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전부 색깔이 비슷한 사람. 문화부 장관은 진보적 시인. 그러니까 완전히 칼라를 4칼라로 해서 그걸로 가보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개혁과 안정을 조화를 해서 차관은 내부 중용한다 했지만은 이것도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에 서주석을 해서 장관은 상당히 약체다,
그래서 차관이 문민 출신으로서 진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이렇게 차관으로 보내서 차관을 통해서 국방부를 통제하겠다라는 시각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지역 안배로는 수도권 2, 충청 3, 영남 4, 호남 3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맞추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고, 단과 캠프 출신이 완전히 전면 배치가 됐고, 정통 관료 출신이거나 한마디로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은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거는 의외다 싶은 이런 후보자가 없이 거의 다 예상에 거론되던 사람을 했는데, 그러려면 무엇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껐느냐 하는 겁니다. 자, 교육부총리로 김상곤, 법무로 안경환, 국방장관 송영무 등은 1순위로 이렇게 거론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안경환은 다른 장관으로 갔느냐, 법무장관으로 가느냐, 그것만 남아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을 껐느냐? 검증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라는 건데요.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등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국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야당의 또 일부 국민들의 의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보임으로써 어떤 이 야당이나 국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뭉개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처음에 인사 발표한 사람들이 문제가 대다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 여태까지 25명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장관에 임명됐지만은 너네들은 다 통과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이 국회의원 출신들 장관 4명 했으니 이 사람도 통과시켜라,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내 사람 내 마음대로 내가 쓰겠다라는데 왜 말이 맞느냐. 자, 나는 내 식으로 갈 거니까 너네들이 해보려면 해봐라 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야당은 협치나 소통하고 관련 없는 이런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야당 깔아뭉개고 결국 야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안 하더라도 나는 장관 임명해서 가보겠다라는 건데, 이런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높은 지지율,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야뿐만 아니라요, 곳곳에서 이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이명박 박정부 정부의 국정원을 조사한다면서 국정원 7대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했던 주요한 의혹 사례 7건을 만들어서 지금 작전을 한번 해서 청소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이 당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 그 다음에 NLL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네 번째로 박은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의혹,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그 유성인가 하는 친구죠.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비호 의혹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 집검청이 야당 시절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던 사건들을 다
해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조국 수석이 지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을 전면 폐지시키고 수사 기능을 폐지시키고 해외 안전정보원으로 개편을 하고 이런 일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뿐만 아니라요. 지금 방송사도 장악을 지금 하기 위한 행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고대영 KBS 사장이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6년 전에 이를 끄집어내어서 트집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방송 담당을 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KBS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6년 전의 사건이라는 것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도청해서 KBS가 작성한 녹취 대화록 문건을 이 새누리당 한성교 의원한테 전달했다라는 그 KBS 전 보도국장 정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해당 녹취가 KBS가 긴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이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당시 보도본부장이 고대영 현 사장이었는데 이 사장이 KBS의 이해관계가 깊은 이런 이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민주당의 회의를 이렇게 녹취를 해서 새누리당 측에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KBS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KBS 측이 녹취를 해서 당시 여당 측에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KBS 공영노조는 민주당이 무리한 수사 요구를 하고 있고 사장에 대해서 이 고대영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사태 시나리오가 작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MBC 지금 사장도 자진 사퇴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 두 사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KBS 사장은 내년 11월까지, MBC 사장은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세상이 바뀌었으니 옛날에 있었던 녹취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지난 2월달에 MBC 사장을 왜 새로 선임하느냐, 정권 잡히면 해라, 정권 바뀌고 나면 해라, 이렇게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전 정권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2달 만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빼내서 방통위 장악력을 높이겠다라는 의도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정파나 정권 잡으면 이 방송, TV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특히 주인이 없는 KBS나 MBC 같은 이런 공중파 같은 경우는 더 그래 했는데 이번 정권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적폐가 있다면 물론 조사가 돼야 되거나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저는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의 적폐라는 것들이 정말로 과거의 적폐였던 것이냐, 그렇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내각의 대부분을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우고 눈빛만 봐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알 수 있는 사람을 채우고 국정원 내부를 또 더 나아가서 공중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나 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보수 정권들은 어설퍼서 이런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10년 야당하면서 얼마나 칼을 갈아왔으면 어디부터 어떻게 청소하겠다 하는가 하는 계획들을 다
없던 것 같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가 대청소를 여기저기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마디로 대통령 입을 벌여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교묘해져서 각 분야를 중심으로 알아서 가도록 하고 청와대는 뒤에서 챙기는 양상으로 결국 국가 대청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잘 되어가기 위한 부분이라면 국가 대청소를 하든지 국가 쓰레기 소각을 하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역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장악을 해 들어가면 결국은 나중에 자신들만의 아집에 점점 빠져서 교만해지다가 추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필연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일부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관료나 이 공공기관, 투자기관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텨서 자금이 좀 잃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또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려고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멍청한 박근혜 정부는 사실 전 정권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명박 정부 쪽에서 임명한 사람들 잘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넘겨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전 정권의 비리를 청산한다 해놓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처음에는 BBK 약점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촛불 시위를 겪고 나서 청산하겠다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때문에 그 뒤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청산의 분위기와 일부 홍위병들이 날뛰는 이런 분위기는 보수 정권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광풍이 불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은 수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쳐들고 버티고 결국 광풍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이 광풍이었냐 광풍이었냐 스트롱 윈드였냐 안 그러면 이 매드 윈드였냐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대체로 보면 미치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기 마련인 겁니다. 왜? 이해관계가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저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한 10배수로 있을 겁니다. 자, 어디를 도려내서 어떻게 청소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벌리고 있을 겁니다. 자,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이 칼춤을 치면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겠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 될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데 내가 추는 칼춤이 정확하게 정의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겠죠. 저는 정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3개월쯤 제발 떠들지 말고 조용히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리한 다음에 천천히 한마디로 사회개혁을 위한 방향을 이렇게 잡기를 바랬는데요. 제가 그래도 요즘 좀 나아졌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먹물임을 실감을 합니다.